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어깨 건강 지킴이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훈 원장입니다. 네, 네. 원장님 계속 더워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예. 에어컨을 끄면 너무 네, 더워져서 뭐 음, 밤에 잘 때도 풀 가동하고 네, 네,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냉방병 호소하신 분들도 음, 굉장히 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에어컨을 오래 이렇게 틀어놓고 뭐 자고 이렇게 음, 하는 음, 것들이 우리 관절에는 조금 안 좋을 수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요즘 뭐 또 이렇게 열대야도 있고 많이 더우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또 차갑게 시원하게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트셔서 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깨가 더 아픈 경우가 있는데 어. 이제 사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이제 에어컨 바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어깨에 쐬다 보면 이제 어깨로 가는 혈류량이 좀 줄어들어서 혈액 순환이 조금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제 근육도 조금 강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관절막이라든지 힘줄에 또 염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 어깨에 대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온도와 너무 심한 차이를 안 두게끔 그렇게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네. 5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도. 그 바깥 온도가 뭐 한 32도 정도 되면 한 26도 정도, 27도 정도로 맞춰 놓고 네. 그렇게 적정한 온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시원한 것도 우리 몸에는 또 네, 좋지 네, 네, 않다라는 걸 네.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어깨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깨가 네. 아플 때 우리가 네. 좀 가장 먼저 의심해 볼 만한 질환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깨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제가 오늘 대표적인 질환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회전근개 파일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어깨를 싸고 있는 힘줄,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힘줄에 이제 변형이 생기고 이게 해져서 이제 파열되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십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네. 요즘은 또 꼭 50대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연령층의 30대, 40대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음.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이 이제 굳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이 오십견이 있고 또 석회성 근염, 요 질환은 이제 주로 중년 여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어깨 힘줄에 이제 돌같이 석회가 생겨서 또 이제 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석회성 근염이라고 하고 또 이제 목 디스크 좀 특이한데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목이 아픈데 왜 어깨가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어깨로 가는 신경, 그러니까 목에서 신경이 음. 내려오는데 이제 목 디스크, 특히 이제 4번, 5번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이제 네. 어깨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어깨가 저리고 어깨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림감과 통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질환을 조금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근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깨가 좀 뻣뻣하게 느껴지시기도 하고 또 밤에 뭐 아프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저리는 예, 예, 증상까지 예.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이 어깨 질환도 나이대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조금씩 네. 특징이 조금 있을까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한 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사실은 그 퇴행성 질환보다는 이제 네. 운동하다 다치는 그래서 뭐 탈구나 아, 이제 인대 파열 또 요런 골절 이런 게 흔할 수 있고 네. 이제 30대에 좀 되게 되면 이제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음, 견봉이랑 힘줄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 흔하고 이제 40대, 50대 정도 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이 흔하고 또 이제 50대 이후에 이제 노년층이 질환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이 네. 힘줄이 닳아서 이제 찢어지는 거죠. 이게 어. 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또 주의해야 될 어깨 질환들 저희가 좀 나눠 봤고요. 말씀해 주신 이제 다양한 어깨 질환 중에 이 통증,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맞습니다. 주범 예.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뭐 주범이 가장 중요한데 네. 주범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네. 의외로 좀 예, 다른 예. 질환이네요. 좀 그래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오십견이라고 저도 그럴 생각하시는데 거라고 근데 생각했어요. 네. 이제 의외로 이제 오십견이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이고 전 어깨 통증이 약 한 70%,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네. 회전근개로 인한 통증으로 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회전근개가 사실 그 의학적 용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사실 맞아요. 이 회전근개 이 말이
그 어깨를 회전시키는 이제 근육, 회전 근자가 근육 근자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인데 이 개자는 덮을 개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어깨를 사고 있는 덮고 있는 그 힘줄 네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앞쪽에 하나가 있고 위에가 하나가 있고 뒤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위쪽에 있는 힘줄 극상근이라고 하는데 이 힘줄이 좀 파인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힘줄 이야기하고 그 이 힘줄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약간씩 이제 퇴행성 마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마모가 생기면서 약간의 그 힘줄에 이제 마모가 생기면서 이제 반복적인 자극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이제 일하시면서 자극이 생기면 그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파열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끊어지고. 예 네. 끊어지고 찢어지게 되면서 이제 어깨 근력이 약화되고 통증을 일으키는 이런 회전근개 파열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가장 많은 이제 통증 호소하는 가장 회전근개 이제 좀 파열.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이 네. 주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파서 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예, 끊어졌는지 맞습니다. 아닌지 예, 확인이 그 정확히 어렵죠.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뭐 저 같은 전문의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엑스레이 찍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골격을 보기 위해서 찍는 건데 이제 엑스레이에서 힘줄이 찢어진 경우는 이제 뼈 모양이 약간의 변형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면 그때는 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이제 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부 조직, 힘줄이라든지 연골 또는 인대 이런 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정상 그 어깨 힘줄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찢어진 회전근개 파열 그림인데 저건 이제 극상근 파열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된 부위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이제 찢어져서 그 아. 갭을 보여주는 거고 하얀 부위는 이제 힘줄이 파열되면 염증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MRI에서 보통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몇 센치 정도 찢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까지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와 골반 정렬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방법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툭하면 아픈 어깨 때문에 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30대 남성분입니다. 네. 한 달 전부터 헬스장 다니고 있다고 했고 네. 운동한 다음 날이면 어깨가 많이 뻐근하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파스 지금 붙이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무리한 운동해서 그런 맞습니다. 걸까요? 예, 그래서 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몸 좀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무리하게 하게 되면 이제 관절 안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네. 뭐 염증이 미세하게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심하면 이제 힘줄이 부분 파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치료한 이력도 없으시고 그 뭐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예. 지금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운동 강도 낮추시고 그 많이 아프시면 이제 집에서 얼음 찜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시고 만약 그래도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면 이제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이제 좀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분이 네. 원장님이 한번 보시고 뭐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같으면 간단한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간단한 치료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경과 한번 보시고 네. 근처 병원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증이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지가 관건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이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좀 아프고 밤에 누워있기도 힘들다고 하셨고 손주 돌보고 계시대요. 네. 아무래도 아이를 돌봐주셔서 예. 조금 무리가 되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예. 주사 치료 받아보셨고 물리치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아프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요분 나이대 60대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요즘 황혼 육아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황혼 육아. 네, 많이 황혼 육아 도와주시죠.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제 환자들도 이제 그 손주 이렇게 돌보다가 이제 어깨가 망가져서 이제 뭐 치료받고 뭐 어떤 분은 수술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애 봐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자기 몸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맞아요. 생각하시고 뭐 그리고 아기들은 또 이제 안아주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오랫동안 같은 팔로 이제 안 좋은 자세 안아주다 보면 이제 어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제 회전근개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미세한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그 하셔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면 한번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만약에 그 뒤늦게 진단을 한다면 또 수술까지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에 정밀 검사를 해서 좀 빨리 치료를 해서 수술 안 하고 낫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 이제 통증 잘 다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0대 아버님이시고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봉합술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네.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시고 아마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아프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병원에 이제 가시지 않고 그냥 참고 아마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회전근개 봉합을 할 단계를 지나버려서 어. 이제 봉합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에도 인공관절을 많이 하거든요. 해서 이제 관절 그 기능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분 정도 같이 이제 힘줄을 봉합하기 힘들 정도로 만약에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는 사실 그 우리가 머리 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머리 감는다든지 또 뭐 드라이 한다든지 이런 동작이 아마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정도의 불편을 가지고 계시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동작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식사할 때 이제 뭐 수저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머리 감기라든지 뭐 가벼운 물건도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 회복이 되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인공관절 수술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깨 관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70대니까 사실은 그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요즘 웬만하면 다 90세 이상은 다 이제 까지 다 장수하시니까 그래도 20년 동안은 어깨 안 아프고 잘 쓰셔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70도 사실 청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네. 남은 이제 한 2, 30년 정도는 좀 어깨도 많이 쓰시고 그 일상생활 불편함 없이 그렇게 그 생활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대 분의 사연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네. 생기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제 회전근개가 경미하게 손상이 되는 이제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 근데 충돌 증후군은 이제 어깨 힘줄과 위쪽에 있는 견봉이 마찰이 되면서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회전근개 파열이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고 그 다음에 힘줄 회전근개에 이제 석회가 끼는 그 병이 있는데 이게 석회성 근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석회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극심한 통증. 그래서 밤에 응급실을 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석회성 근염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이 파열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파열, 일부분 파열되는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이제 완전 파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여러 가지 종류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어깨는 좀 흔하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고 바로 병원 가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이제 아픈데도 계속 그냥 놔두면 어떻게 네. 되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십견은 사실은 그 좀 방치를 하더라도 네. 이제 뭐 크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은 저절로 낫는 그렇죠, 경우도 맞습니다. 있다고.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기 예. 때문에 하지만 이 회전근개 파열, 파열이라는 게 찢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찢어진 것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커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찢어진 부위거든요, 힘줄이. 네. 그래서 일단 저렇게 이제 완전히 파열로 일단 시작이 되면 이제 힐링이 안 됩니다, 저절로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진다는 게 문제가 되고, 이제 커지는 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MRI를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원래 한 1cm 정도 되는 게 지금 한 2.5cm 정도 커졌거든요. 커졌어요. 그래서 점점 진행이 되면 이제 치료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그 힘줄이 끊어지기 전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고, 일단 끊어졌을 때 빨리 봉합을 하면 또 치료가 완벽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기 이제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하면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구멍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작은 그 파일은 아주 간단하게 봉합이 되고 또 치료 결과도 아주 좋고 이제 완벽하게 봉합이 되지만, 이제 오른쪽은 좀 큰 분,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큰 분을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일단 보기에도 좀 안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지저분하고 사이즈도 크고 이런 분은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런 분도 봉합해야 되지만 이제 작은 분들보다는 또 이제 다시 찢어지는 재파열의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사이즈가 작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어깨 기능 회복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명심하고, 이제 회전근 파열은 놔두면은 이제 점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참고 견딘다고 해서 다시 좋아지는 질환이 그렇죠. 아니라는 네, 걸 맞습니다. 분명히 네.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가 이제 부분적으로 좀 파열이 된 경우, 아니면 이제 완전히 좀 크게 파열이 된 경우 네. 치료법이 조금씩 다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치료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죠. 그래서 이제 사실 환자분들 대부분 뭐 수술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이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분 파열,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뭐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주사를 통해서 이 부분 파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통증도 경감시키고 이제 파열된 부위도 어느 정도의 그 재생 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이제 완전 파열이 되면 이런 그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파열된 부위가 봉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재파를 막기 위해서 요즘에 PRP라는 또 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PRP를 병용을 해서 수술적으로 이제 완전 파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50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런 진단받는 맞습니다. 경우도 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십견이랑 이제 사실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정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둘 다 통증이 있고 움직일 때 아프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크게 보시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이잖아요, 말이. 그래서 힘줄이 이제 끊어진 걸 뜻하겠죠. 힘줄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근육의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컵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드라이기를 이용한다든지 머리 감을 때 어깨 힘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다, 이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 쪽에 가깝고, 이제 오십견은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 이게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방향으로 이제 어깨에 그 움직임에 제한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옷 입기가 좀 힘들어지고 이제 머리 만지기도 힘들어지고 이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근데 이제 그 힘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 근력 약화는 없습니다. 오십견은. 그리고 요걸 유념하시면 되고, 또 둘 다 또 밤에는 둘 다 아파요. 둘 다 아픈데 사실 파열이랑 오십견이랑 통증이 둘 다 있는데 사실 어느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서진 아나운서. 더 아픈 거. 파열 같아요. 파열이 아플 것 같죠. 근데 사실 오십견은 더 아파요. 통증은. 네, 통증은 오십견이 더 심합니다. 네, 둘 다 아픈데 이제 통증으로 보면 오십견이 좀 더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고, 사실 뭐 요거는 제가 자가 진단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본인의 사실 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어깨가 조금 불편하다 생각되시면 이제 근처 병원에서 한번 정밀 진단 받고 이제 치료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그 오십견은 사실 뭐 방치가 되더라도 나중에 뭐 큰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그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수술하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힘이 좀 떨어진다. 맞습니다. 힘을 네, 좀 네, 네. 이제 잃게 된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좀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거 관절경 사진으로 한번 두 질환을 맞습니다. 비교해 그래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제가 있을 것 수술하면서 내시경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 왼쪽은 이제 관절 내시경 속에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신 분인데 좀 하얗잖아요, 그죠? 하얗고 이제 모양이 이쁜데 정상입니다. 관절 막은 정상인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심한 오십견 환자인데 보시면 많이 충혈돼 있죠. 시뻘겋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왜 눈병 걸리면 왜 흰자 결막이 이제 빨개지죠. 빨개지잖아요. 맞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결막이 하얗지만, 근데 저렇게 이제 빨갛게 이렇게 충혈돼서 이제 밤에도 잠도 못 자고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절경 사진으로도 정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좀 비교해서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의 좀 네.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해에 예. 그 허리 디스크가 4, 5번이 1월 달에 터졌는데, 네, 네. 그 시술을 4월 달에 했어요. 4월. 네, 네. 네, 그 1월에서 그 4월 고 시술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그 다리 통증 치료만 했었는데, 네. 그 이제 MRI상 그 무렵에 MRI 찍었더니 4, 5번 디스크가 터졌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치료를 하는데 시술하고 나서 한 달 한 반 정도는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 MRI를 다시 찍어보니까 4, 5번이 다시 그 밀고 나왔다고. 네, 네. 밀고 나왔다고 해서 그 신경 차단술 주사를 네. 했어요. 예, 예. 2주 간격으로 3번. 예, 예. 그랬는데도 그게 주사 치료하고 나서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그 아픈 게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1일 날 다시 신경 차단술 주사를 다시 한 번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구부리는 거는 거의 하지를 못하고 네. 그냥 뭐 의자 없이는 양말을 혼자 신을지를 못할 정도. 네. 그 다리도 많이 정도거든요. 저리세요? 다리 저린 게. 그거는 다리 저림. 시술하고 나서 저린 건 없어졌어요.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아픈 거는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그죠? 네, 허리가 허리. 아픈 것도 그렇고 지금 어깨도 어깨 같이 지금 아프고. 방송하셔서 예. 제가 어깨도 허리 디스크하고 어깨도 연관이 있는 건지 어깨가 양쪽 어깨가 아픈데 제가 잘 때 좀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지 싶어서요. 그러시면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고부터 어깨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부터 아팠어요? 어깨.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들어서 좀 양쪽 어깨가 좀 많이 불편해서 늘상 습관처럼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머리 감고 이런 거 다 하시죠? 머리 감고. 머리 감는 거는 서서 감아요. 네, 샤워하면서. 네. 그래서 아마 머리는 안 감아보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허리 투병을 좀 하셨잖아요. 수술 한번 하시고 어깨 치료를 허리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 네. 허리가 아프시면 이게 뭐 일어나시거나 할 때 사실 불편하시니까 이제 어깨를 이 팔을 많이 짚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네. 일어나실 때 누워서 일어나실 때랑 네. 앉아서 이제 일어나실 때 허리가 건강하시면 바로 일어나지만 불편하시니까 이제 어깨를 사용해서 이제 팔을 짚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어깨에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네. 부담이 가서 이전에 이제 어깨 아팠던 게 같이 이제 약간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어깨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어깨 질환이랑 이제 허리 질환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꼭 어깨가 아프지는 않고 목 디스크랑은 영향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다면 이제 팔이 저리고 이제 어깨도 같이 아플 수 있는데 허리랑은 조금 별개긴 하지만 이제 네. 허리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짚고 일어나면서 어깨에 조금 무리가 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네. 그 어깨가 이제 양쪽이 다 아프시잖아요, 그죠? 네네. 양쪽이 다 아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육 쪽에 어깨 근육 쪽에 조금 무리가 가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 네. 생각은 근처에서 이제 어깨 검사는 안 해보셨죠? 정밀 검사는? 정밀 검사는 안 해봤는데 네, 그 엑스레이만 허리 디스크 치료할 무렵에 네. 그맘때 목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일자목이라는 네, 얘기를 그러면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목 디스크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어깨도 그 간단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네. 뭐 충격파라든지 이런 이제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거 같이 좀 병행하시면 그 아마 좀 도움을 될 것 같고 뭐 제 생각에는 아주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같이 이렇게 그 곁들여서 이렇게 같이 아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근처에서 조금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좋습니다.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0대 남성분이시고 팔을 들어 올리기가 좀 힘들고 밤에 누우면 어깨 통증이 심하다.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50견 진단 후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까지 해보신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게 팔을 들어올기 힘들고 이제 밤에 많이 아프고 이제 잠을 설치고 이러면 이제 사실 50견일 수도 있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네. 근데 50견 진단을 일단 받으셨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아마 50견일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이제 50견을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이제 일상생활이 아주 불편한 경우 이럴 때는 또 다른 내시경 치료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견에 대한 내시경, 심한 50견에 대한 내시경은 그 내시경으로 이제 관절막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관절막을 넓혀주는 좀 비교적 간단한 뭐 수술입니다. 관절경 수술인데 네.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그 50견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해서 좀 빨리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담 전화는 실시간 시청자 상담 전화는 생방송 도중에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이제 50견 알아봤고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좀 효과를 볼 수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시경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자세한 방법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절개를 가해서 어깨에 이제 크게 한 10cm 이상의 절개를 통해서 이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내시경이라는 기구가 개발이 돼서 이제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다 시술과 수술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3mm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지름 4mm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손상 부위를 직접 보면서 이렇게 직접 진단도 하면서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훨씬 더 이제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른 그런 내시경 치료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깨 내시경 들어간 그래서 모습. 이제 내시경을 제가 수술할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왼쪽 보면 네. 이게 회전근개가 찢어진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이 없어졌죠, 그죠? 이것을 예전에는 절개를 크게 했지만 네. 요즘은 이제 내시경을 구멍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게끔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게 되고 뭐 이분은 이제 수술 전 MRI랑 수술 후에 이제 봉합된 MRI를 보시게 되면 왼쪽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이렇게 찢어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봉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까맣게 잘 봉합이 된 모양. 그래서 네. 1년 뒤에 이제 다시 한번 MR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마무리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관절 내시경 치료 방법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내시경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절개를 크게 하는 수술보다는 좀 그렇죠. 흉터도 좀 작고 그렇죠, 맞습니다. 합병증도 예, 훨씬 적을 것 맞습니다. 예,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내시경 치료가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 크게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마취로도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합니다. 부분 마취로 가능하고 또 작은 초소형 카메라로 관절 내부를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또 치료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나 그 고혈압 등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자도 이제 수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네. 수가 있고 또 절개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제 흉터가 거의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수술하고 몇 년 지나면 이제 보면 잘 모릅니다.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어.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수술 후에 통증도 많이 감소가 되고 또 특히 이제 기능 회복에 또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장님?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6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이 이제 가사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주부. 그래서 요즘 이제 주부들이 어깨 아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부 가사 노동이 사실 그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게 많이 쓰시니까 아무래도 힘줄도 이제 막 닳게 되면서 이제 파열,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작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 제가 내시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 파열된 부위를 근데 비교적 크기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1cm 정도의 소파열, 작은 파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 일렬 봉합으로 잘 봉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시고 이제 통증도 많이 좋아지시고 뭐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좋아진 케이스였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더 크게 파열되기 전에 또 치료가 돼서 네네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66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취미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인데 네. 요즘 이제 동호회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탁구나 배드민턴, 뭐 테니스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깨를 많이 쓰는 맞아요. 그런 이제 예.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깨 회전의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동호회 중에 가장 많은 게 배드민턴이에요. 예, 이상하네. 배드민턴. 공도 예. 가벼운데. 가벼운데 이제 스매싱을 하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세게 하기 때문에 네. 어깨에 가장 많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좀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대회도 나가시고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예, 파일 된 환자분이신데 네. 뭐 다행히 이제 뭐 한 중간 정도의 파일이라서 아주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그래서 봉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파일 크기가 크면 이제 실도 많이 쓰게 되고 그 엮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봉합하게 되는데 어떻게 봉합 잘 된 것 같죠, 그죠? 네. 이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량형 봉합이라고 합니다. 교량형이 다리라는 뜻인데 이제 다리를 이어 놓은 것처럼 해서 교량형 봉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많이 좀 예, 크로스된 것 맞습니다. 같은 그래서 느낌. 우리 네. 이렇게 봉합을 하는데 그 이전 옛날에는 이제 일렬 봉합,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봉합을 해서 초창기에는 일자로 봉합을 하다가 그다음 발전된 게 이제 2열. 그러니까 안쪽에 봉합하고 바깥쪽에 하게 되면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합을 하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량형으로 봉합을 네. 하게 되면 이제 뼈와 그 힘줄 사이에 이제 그 접착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 재파일도 잘 안 되고 훨씬 더 경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네. 조금 큰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량형 봉합으로 이렇게 예,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회전근개 중파열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지금 계속 이제 배드민턴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할 수 있군요, 다시. 예, 다시 할 수 있는데 네. 그 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우리가 한 6개월쯤 보거든요.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재활을 해야 되고 네. 이제 다시 하시는 건 좋지만 이전처럼 뭐 이렇게 대회에 나간다든지 스매싱 하시고. 스매싱 네,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렵군요. 적정하게 네. 예전에 한참 이렇게 자기 전성기 시절에 한 70% 정도만 하시면 이제 무리 없이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조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네네. 합니다. 자, 저희 정상 원장님과 척추와 골반 정렬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어깨 통증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그냥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제주도 분이신데 이제 귤농사 하시는 분인데 멀리서 오셨네요. 예, 그래서 서울까지 참 수술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뭐 농사하시니까 당연히 팔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아프셨는데 이제 내원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작업하시다가 그 어디 낙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안 그래도 아팠는데 갑자기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 이렇게 팔이 힘이 없이 안 올라가는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파일이 큰 파일, 이거는 이제 대파일인데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을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봉합을 했는데 이렇게 파일이 클 경우에는 사실 자기 힘줄만으로는 이 커버가 다 잘 되지가 않아요. 자기 힘줄만으로. 그래서 자기 힘줄을 봉합을 하고 이제 그 위에다가 또 콜라겐 패치라고 이제 힘줄과 유사한 성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덧댑니다. 덧대서 이렇게 그 옷 이렇게 해진 거 비싼 천으로 누비듯이 맞아요.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면 이제 더 튼튼하게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요즘 이런 방법도 개발돼서 이런 치료 방법으로 제가 이제 치료를 하고 현재는 아주 또 통증도 없어지고 잘 이제 귤농사 잘 짓고 있으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MRI 사진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MRI 보시면 이제 요거는 넘어지셔서 이제 파열된 부위를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잘 안 물어서 요게 이제 까맣게 들어가 있는 부위가 이제 패치거든요. 잘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대파열, 파열이 좀 많이 크게 됐던 분들의 이제 치료 사례였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 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이분도 이제 71세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또 사과농사 짓는 분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일이 많으시니까 계속 아프시다가 주변에서 이제 뭐 간단한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회전근개가 좀 많이 파열된 그러니까 대파열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파열된 그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이분도 자기 힘줄만으로는 이제 커버가 다 되지 않아서 이제 봉합을 하고 난 뒤에 그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잘 봉합을 된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또 조금 다른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또 좀 요즘 새로 이렇게 그 부각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분 또 이제 69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뭐 힘줄 파열이 좀 상당히 컸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고량형 봉합으로 이렇게 봉합을 잘 했지만 아무래도 파열도 크고 또 힘줄 상태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수술한 부위에다가 좀 도포를 했어요. 도포를 해서 이제 힘줄 찢어진 부위로 이게 스며들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제 요걸 PRP라고 하네요. PRP. 여러분들 좀 요즘 들어보셨을 건데 PRP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인데 우리 몸에는 사실 혈소판이라는 게 혈액 안에 있습니다. 혈소판이 있는데 그 혈소판 안에는 우리 조직을 재생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를 뽑아서 뭐 혈소판하고 이제 재생 물질만 따로 추출합니다. 추출해서 그 물질을 다시 이제 재생이 필요한 부위에다가 이제 주사를 통해서 이제 도포를 하면 이제 손상된 조직이 좀 더 빨리 치유가 되고 더 확실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그 외국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신의료 기술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봉합 부위에다가 그 혈소판 PRP를 이제 도포를 해서 이제 더 그 재파열 되지 않고 더 확실하게 봉합이 되고 또 이 PRP를 쓰면 또 장점이 또 수술 후에 또 통증이 조금 감소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재파열 가능성도 낮추고 확률도 낮추고 수술 후에 통증 그 감소도 이렇게 보는 그 한 2가지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P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치료 사례를 보니까요. 이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파열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치료하기도 쉽고 더 완벽하게 치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림으로 좀 보시면 그 파일 크기에 따라서 한 1cm 미만일 경우는 우리가 작은 소파일이라고 합니다. 1cm 미만. 그리고 1cm에 3cm 사이 한 2cm 정도는 이제 보통 중파열. 그리고 한 3cm 정도 큰 파열을 대파열이라고 하고 좀 커졌죠, 사이즈가. 그리고 광범위 파열, 요거는 이제 5cm 이상. 그러니까 뭐 꼬매기 힘들 정도로 이제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파열부터 광범위 파열까지 이제 치료 봉합하는 기술이 다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 소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단순 봉합, 그건 일자로 봉합을 하더라도 뭐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거의 100% 이제 봉합이 되고, 그다음에 중파열 한 2cm 정도는 이제 교량형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봉합하는 방법을 쓰고, 이제 3cm 정도의 대파열 같은 경우는 자기 힘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하얗게 보이는 이런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 힘줄로도 못 꼬매고 이제 남아 있는 게 너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광범위 파열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릎 인공관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텐데 이제 네. 어깨 인공관절은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네. 뭐 최근에는 이제 어깨 인공관절은 많이 개발돼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깨 힘줄이 너무 이제 봉합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파열되면 인공관절을 통해서 어깨 기능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깨 인공관절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도 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관절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봉합할 시기를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봉합 자체가 이제 불가능.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힘줄을 포기를 하고 역행성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행성이란 말은 이제 반대 방향이라는 뜻인데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우리가 이제 정방향 일반적인 인공관절은 이제 헤드 골두랑 이제 어깨뼈 모양이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정방향이라고 하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골두가 오, 어깨뼈에 이제 다르네요. 리버스인데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요런 모양을 하게 되면 어깨 힘줄 회전근개가 없어도 다른 이제 삼각근 바깥에 있는 삼각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깨를 들거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 파열 환자분들 대부분 이제 반보를 먹거나 머리 만지기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이런 역행성 인공관절 하게 되면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머리도 만지고 이제 머리도 감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 치료 방법입니다. 네, 요거 네. 치료 사례도 하나 더 볼까요, 원장님? 그래서 예. 보시면 이제 82세 이제 여자 환자분 이분도 이제 그 일을 많이 하셔서 그 관절염도 심하시고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팔도 심하신 분인데 이제 봉합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이 이렇게 인공관절로 이제 바뀐 거 보시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 헤드가 그러네요. 바뀌어 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주 결과가 좋았고 요 결과 좋은데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네. 하나 보시면 환자 영상이구나. 이렇게 네네. 만세를 해보라 했는데 보시면 오른쪽은 잘 올라가고 그 왼쪽 팔은 잘 안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수술한 팔입니다. 그래서 팔은 잘 올라가고 이제 반대쪽 팔은 이제 수술하지 않은 쪽 팔인데 네. 이분이 지금 한 1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이제 오른쪽 팔이 잘 올라가니까 이제 너무 편하다고 하시고 이제 왼쪽 팔도 같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 조만간에 곧 왼쪽 팔도 이제 수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정성 원장님과 다양한 어깨관절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방이 그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어깨 안 아프신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어깨가 굳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이제 통증이 있으시면 네. 그 이제 빨리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골든 타임을 지키셔서 이제 빨리 병원 찾아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치료하는 걸 추천드리고 맞아요. 또 혹시라도 이제 수술해야 될 정도의 그런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시면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그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간단한 그런 수술로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어깨관절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